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텔에서 나온 제품 2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로텔이란 브랜드를 이야기하려면은 바워스 앤 윌킨스, 우리가 흔히 BMW라고 하잖아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R&D나 아니면 협력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이후에 BMW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로텔 앰프가 아주 그 상승이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추천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매칭으로도 이제 많이 들어보고 또 리뷰도 썼는데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스피커 100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앰프 쪽은 2천만 원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로텔은 그에 비하면은 하이엔드 앰프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BMW 스피커들 구동할 수 있어 가지고 특히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알려졌고요. 북셀프라든가 아니면 이제 700 시리즈, 600 시리즈는 제가 보기엔 로텔 시리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혹시 BMW 스피커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매칭에 곤란을 겪으신 분들은 이 로텔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로텔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한 2000년대 초반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홈시어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고 레이저 디스크, LP 크기만큼 큰 매체인데 그 다음에 또 화질도 레이저 디스크보다 더 뛰어난 DVD가 90년대 말에 나오면서 2000년대에 홈시어터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그 리시버 앰프 쪽 시장을 보면은 엔트리 클래스로는 이제 뭐 온교라든가 그 다음에 야마하, 마란츠, 데논 그런 회사 제품들이 있었고 하이엔드 제품들도 따로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컸어요. 이 하이엔드 오디오만 하기도 힘든데 이 AV 쪽은 그래도 이제 이거보다는 소리가 좋은 곳을 찾고 싶다. 그렇게 찾았을 때 바로 로텔이 나왔던 거죠. 음질도 좋고 2채널 오디오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5.1 채널로 해도 아주 그 격조 높은 사운드. 로텔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바로 그런 이제 틈새 시장, 하이파이에서 하이엔드로 올라갈 때 그 중간 브릿지 정도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제품들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 로텔은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1961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60년 넘었죠. 창업자가 이제 도모키 타치가와라는 분인데 원래 대만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정착을 한 분이죠. 1957년부터 롤랜드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일종의 수입상이었는데 1964년에 도쿄올림픽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진국 이상, 그 다음에 1966년에 오면은 이제 비틀즈가 일본을 방문하죠. 그것도 상당히 큰 사건인데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위치로 도달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오디오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하죠. 뭐 소니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또 TV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니까 이래서는 이제 TV 수입 가지고는 안 되겠고 우리도 오디오 쪽에 가보자. 그래서 61년도에 로텔을 창업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OEM을 시작합니다. 로텔도 거기서 이제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1973년에 컨슈머 리포트라는 이제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근데 73년도에 그 로텔에 그 RX40이라는 리시버 앰프가 이제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마란찌라든가 파이오니아, 산스이 같은 그 정말 그 지금 봐도 명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시버 명기들이 즐비하던 시대에 로텔이라는 신생 브랜드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하이파이의 전성기다, 홈오디오의 전성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양쪽으로 너무나 많이 팽창을 해가지고 상당히 덩어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79년부터 로텔은 이제 그 시장의 한계를 봅니다. 이래서는 이제 이렇게 양적인 팽창만 하는 시대는 아니고 우리도 이제 질적으로 좀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그 R&D 연구소를 차려놓고 제조는 일본에서 하고, 그 왓 하이파이 같은 잡지에서
1982년에 RA820B라는 모델 인티앰프 이것을 또 베스트바이 그해 제품 리스트업하면서 80년대부터는 이제 전문적인 오디오 브랜드로 이렇게 또 탈바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고 80년대부터는 이제 그 아들 밥 타치가와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홈시어터 시장이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뭐 DVD 플레이어부터 뭐 리시버 다양한 제품들을 그 홈시어터용 관련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투채널 오디오도 꾸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제 BMW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전 세계 시장에 널리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좋은 전략을 가지고 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60주년에 즈음해서 이 두 제품을 이제 런칭한 것이죠. 요게 이제 RA 6000이란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DT 6000, 6000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그 로텔의 아주 그 최상급 라인은 이제 미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하이엔드 클래스로 만든 제품이라 가격대가 좀 나가죠. 실질적으로 가장 로텔적이면서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로 6000 시리즈, 이걸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이 시리즈가 가장 로텔답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두 제품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그 RA 6000이란 모델, 사실은 이제 요즘 인티앰프라는 것이 원래는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를 이제 같이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그 통합한 개념.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의 준말인데 튜너라든가 다른 기능을 더하면 리시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인티앰프라고 쓰고 있고 여기다 다기능을 더하면은 그냥 올인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리시버 앰프로 표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절반 정도가 아날로그 쪽이고 절반 정도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쪽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티앰프의 전통적인 부분하고 DAC를 또 아주 그 단품 DAC 못지않게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쪽으로만 이렇게 소스를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CD 플레이어는 이제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 하나 가지고 이제 완결성을 갖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인티앰프에다 DAC를 결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흐름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블루투스까지 되니까 혹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 블루투스로 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입력단이 되게 많습니다. 아날로그 쪽도 보면은 RCA 단도 이게 한 3개 정도 되고 MM형 턴테이블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포노 단도 있고요. 밸런스 단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쪽으로 해서 밸런스 단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큰 메리트를 할 수 있고, 디지털 쪽을 보면은 광이 3개가 있고 동축이 또 3개가 있습니다. PC하고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도 있으니까 아마 그 요즘 또 추세를 보니까 PC의 일체 다른 기능을 담지 않고 플레이어 기능만 이제 하는 쪽으로도 하나의 흐름이 있거든요. PC파이가 극대화되면서 앞으로 연동해서 들 게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능이 이제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스펙을 한번 보면은 그 왜곡률 THD가 0.0075%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 아날로그 단이나 이 디지털 단 쪽에 충실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SMB가 103dB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그 다이내믹 레인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잘 처리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이 10Hz에서 100kHz. 보통 요 가격대에 그 인티앰프들을 보면은 뭐 한 20에서 한 30kHz, 40kHz까지 되는데 그거보다 넓습니다. 그 댐핑 팩터가 600까지 되니까 이거는 거의 프로페셔널 사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피커 구동력이 또 여기서 이제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19kg 가까이 나갈 정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원부가 또 튼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강력한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를 쓰면서 또 완전하게 실딩 처리를 해서 전원 트랜스가 크면은 이제 자기장이 강력하게 또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일반 서킷이나 부품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걸 이제 밀봉을 시켜서 자기장이 나올 수 없게 가둬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는 하이엔드 제품들에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증폭단이 이제 클래스 AB 방식인데, 여기 이제 산겐이라는 회사의 바이폴라 TR을 썼습니다.
바이폴라 방식은 그 설계가 좀 어려운 반면에 그 저역 구동력이 좋고 전공법적인 TR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은 추세가 모스페트를 많이 쓰는데 바이폴라 TR을 썼다는 것은 이 회사가 오랫동안 옛날부터 만들어 온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체적으로 그 힘이 있으면서 조금 그 음악성 있는 그런 TR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클래스 AB 방식으로 해가지고 4옴에 350W라고 그러니까 8옴으로 환산하면 뭐 한 180에서 한 200W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그 톨보이까지는 실제로 이번 이제 시청에서는 포칼의 칸타 2 그걸 사용했는데 뭐 구동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바이폴라 방식은 저역 구동력이 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TR이지만은 마치 진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힘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DAC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버브라운 텍사스 인스트루멘탈의 이제 버브라운 그 PCM 5242라는 칩을 썼고요. 이건 이제 상당히 그 급수가 높은 프리미엄급 사양입니다. 32비트 384kHz 사양까지 이제 구현했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디지털 입력단이 풍부하고 PC파이도 할 수 있게끔 처리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MQA 파일도 디코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룬 테스티드까지 인증을 받아서 룬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블루투스는 이제 XHD 코덱을 썼기 때문에 그 PCM 크기 정도의 파일은 충분하게 전송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적인 스트리머를 사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도 휴대폰이나 그런 걸 통해서 블루투스를 써도 어느 정도 음악을 들을 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외관을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마치 그 방열핀과 같이 이제 일종의 그 이렇게 앞이 양쪽에 나 있고 로텔이라고 음각 처리가 돼 있죠. 이게 또 좀 멋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마크와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로텔의 전통적인 디자인 이게 좀 잘 돼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부품이나 설계나 그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치 시리즈 아주 플래그십 시리즈의 기술을 여기다 이용했다. 미치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영가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제 왼쪽에 있는 DT6000. 우린 이걸 이제 흔히 CD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트랜스포트 기능을 따로 극대화했고 또 DAC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그 음질 튜닝을 했기 때문에 DAC의 기능을 더 우선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CD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CD는 그냥 CD만 잘 재생하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DAC 기능을 많이 이렇게 업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CD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DT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DAC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그 앰프를 손한단 말이죠. 진공관 같은 앰프.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DAC 기능이 충실히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여기다가 네트워크 플레이를 얹어도 되거든요. 또 PC를 얹어도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날로그 앰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CD 플레이어를 추가하면서 DAC까지 같이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제품을 같은 세트로도 볼 수 있지만 각각 독립시켜도 경쟁력 있게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난 이게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이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더 필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CD가 요즘 뭐 이제 많이 시장에서 퇴조한 상태긴 하지만 이게 세상은 참 돌고 돈다고 80년대 CD가 나오면서 이제 90년대부터 LP가 퇴조하고 CD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다음 2010년대쯤 돼가지고는 이제 스트리밍이라든가 다운로드 그런 뮤직이 이제 커지면서 CD가 퇴조하고 오히려 이제 LP가 이제 다시 또 부활하는 이렇게 이제 바뀌다가 요즘에는 또 LP가 조금 이제 가라앉고 CD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세 개의 중요한 매체 LP, CD, 스트리머 이것이 다 같이 갈 것이다. 동등하게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CD 플레이어가 향후에는 이런 컨셉이 좀
더 앞으로 또 새롭게 각광받지 않을까. 로텔에서 괜히 이런 걸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DAC는 메인 칩이 어떻게 되냐면 ESS 사불에 거기서 나온 이제 ES9028 프로라는 칩입니다. 채널 수가 증가할수록 해상도하고 다이내믹스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가요. 그래서 4채널씩을 넣었으면은 아마 2채널 쪽 이쪽에서는 최적화된 소리를 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요 ESS 칩은 이제 CD 플레이어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CD라는 어떤 매체 특성상 ESS가 맞는 것 같고, 여기처럼 이제 여기 앰프는 이제 버브라운 걸 썼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DAC나 스트리밍을 또 하는 쪽은 또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칩을 활용한 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NQA나 DSD 같은 파일도 읽고, PCM은 32384까지 처리하니까 DAC 쪽 역시 공들여 만든 것이고, 다만 입력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축 하나, 광 하나, 그 다음에 PC USB 하나씩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전원부도 역시 그 대용량 전원 트랜스 썼고, 비마라든가 폴리스티렌에서 나온 이제 그 콘덴서 이런 이제 고급 부품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품도 선별해서 고급 제품을 썼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 면에서도 상당히 그 노이즈를 저감시키는 장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의 어떤 그런 그 부품이나 그런 이제 설계를 투입하면서도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원가 절약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어져 가지고 이제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그 고품질의 음질을 추구한다, 이렇게 또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들은 건 이제 엘렌 그리모하고 솔 가베타가 같이 연주한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인데, 그 뭐랄까요, 이제 일체 컬러링이 없이 정갈한 소리, 그리고 투명하면서도 다이내믹스가 좀 있는 그런 소리라서 마치 그 일본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 있죠, 그 간을 아주 심심하게 하고 소재의 맛을 이렇게 좀 잘 살린 그런 담백한 느낌,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심심한 소리는 아니고 그 좀 깊은 맛이 나는 소리라고 그럴까요?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이엔드 성향으로 해상도라든가 이런 디테일 묘사가 아주 뛰어납니다. 깜짝 놀랄 만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소리였고, 첼로의 그윽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 진짜 들어보니까 소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루의 작품인데, 스코티시 판타지, 이거 1악장을 그 오이스트라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전성기 때의 데카 아날로그 녹음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LP를 듣는 듯한, 아주 오래된 LP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소리가 이렇게 풍요로우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그 다음에 암울한 느낌이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어떤
감정의 어떤 극한적인 것, 그것을 이제 쥐어 짠 듯한,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녹아웃되게 만드는 그런 강렬한 그 어떤 감정의 표현, 그런 게 잘 살아 있고, 또 그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느낌, 이런 데에서 좀 아주 재미를 느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CD를 가져가지고 쭉 들어봤는데, CD 플레이어의 기능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LP 듣는 거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되게 그 에너제틱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힘이 있으면서 또 절도가 있고, 또 대역도 상당히 넓은 그런 소리를 내줬습니다. 세 번째 들은 건 이제 모던 재즈 쿼텟의 블루스 온 바흐 앨범에서 이제 제가 블루스 온 C 마이너 이걸 들어봤는데, 이 밴드는 그 관악기가 없고 피아노하고 비브라폰 그리고 이제 드럼 베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가 바흐를 좋아하고 클래시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이제 그 바흐 음악에 대한 애정이나 이해가 좀 있는 가운데, 비브라폰을 연주하는 이제 밀트 잭슨은 되게 블루스 느낌, 재즈 느낌이 이제 아주 강한 연주자라 이제 두 대조적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묘한 하모니를 내거든요. 특히 그 공간 전체를 그냥 비브라폰이 왔다 갔다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부분들이 잘 살아나고, 뭐랄까 감촉이 좋고,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스텔지아 같은 약간 그 회고적인 느낌도 좋습니다. 이런 거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비 온 날 오후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개인 하늘 그런 걸 보는 듯한 그런 아주 그 청량감이 있으면서도 그 멜랑콜리한 느낌, 그게 같이 살아있는데 그걸 잘 표현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라본의 I didn't know what time it was라는 곡인데, 이거는 이제 사라본이 그 절정의 기량을 뽐내던 시대의 어떤 마지막 유산, 여신이 무엇인가, 재즈에서의 디바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노련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다이내믹한 그 연주 노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연주를 맡은 그 악단이 이제 롤란드 한나, 피아노가 아주 간결하고 또 우아하고, 또 짐 홀의 아주 감칠맛 나는 기타 솔로도 아주 들을만하고, 요 당시가 이제 82년도 정도의 녹음인데, 요 레이블이 이제 파블로라는 레이블입니다. 요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스튜디오 녹음이지만 라이브 느낌이 강해요. 전체적으로 활기차고 마치 그 연주 녹음하러 온 곳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기자, 아주 그 진솔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스튜디오의 공기 같은 게 잘 살아있고, 특히 그 다양한 기교가 아주 우아하게 또 아주 멋지게 펼쳐지는 사라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뭐 더 할 말이 없죠. 예. 재즈도 역시 참 멋지게 재생을 합니다. Didn't know what time it was. Then I met you. Oh, what a lovely time it was. How sublime it was too. I didn't know what day it was. You held my hand warm like the month of May it was. And I'll say it was grand. To be alive, to be young, to be mad, to be yours alone. Grand to see your face, feel your touch, hear your voice, say I'm all your own. I didn't know what year it was. Life was no prize. I wanted love and here it was, shining out of your eyes. And I know what time it is now. 전체적으로 특정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의 엑기스랄까, 그 맛을 잘 표현한다는 점에서 역시 그 좀 오랜 기간 숙성된 그런 와인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 그 창업 60주년에 걸맞는 그런 퀄리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로틀에서 새롭게 런칭한 다이아몬드 시리즈 시청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